자, 여러분 4주차 네 번째 시간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랑 다음 수업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 좀 벅찰 겁니다. 좀 새로운 개념도 내가 가르쳐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텐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해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이랑 그 다음 시간 한 3시간, 2~3시간에 걸쳐서 이제 얘기할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은 함수 호출의 어떤 결과로 컨트롤,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그럽니다. 컨트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그 함수 호출 결과로 컨트롤이 이제 함수 정의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액츄얼 파라미터에 있는 내용들이 포멀 파라미터로 이제 전달이 되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 걸 갖다 우리 파라미터 패싱이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갖다 얘기를 할 거다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포멀 파라미터랑, 그다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걸 내가 설명을 할 텐데, 포멀 파라미터랑 지역 변수가 좀 특이한 방식으로 그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됩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커니즘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고, 함수 호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걸 갖다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내가 그림이랑 같이 함께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컴퓨터 메모리의 논리적인 구조, 이제 하드웨어적인 구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제 컴퓨터 메모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스택 영역이랑 이제 힙 영역이라고 하는 게 나눠져 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용어들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는 용어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동안 그 IT 업계에서 먹고 살려면은 평생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택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스택이라고 하는 말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용어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도 스택이라고, 알고리즘을 갖다 작성할 때 스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또 스택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컴퓨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를 갖다 이제 객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자료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료구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멋지게 조직해 놓은 그런 덩어리를 자료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얘기할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스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부터 일단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합니다. 리포 방식으로 운영되는 오더드 리스트다. 여기 오더드 리스트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 오더드 리스트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줄입니다. 줄. 우리 은행 가서 돈 찾을 때 ATM 머신 그게 돈 찾을 때 앞에 사람들 많은 줄 서야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약국에 마스크 사러 가려면 또 이렇게 줄 서야 되죠. 그런 줄을 갖다가 이게 IT 업계에서는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줄이라고 안 하고 오더드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렬되어 있는 이제 줄이다 이런 얘기죠. 뭔가 이렇게 일렬로 쭉 서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줄은 줄인데 좀 특이한 줄이에요. 우리가 보통 약국에서 줄 쓸 때 어떻게 줄을 섭니까? 약국에서 줄 쓸 때 보면은 A, B, C라고 하는 사람은 순서대로 줄을 섰다라고 하면은 누가 맨 처음에 마스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A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B 받고 그 다음에 C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줄은 이제 일반적인 줄이고, 그런 줄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문 용어로 IT 업계에서 Q다라고 합니다. Q는 first in, first out 방식. 처음 들어온 사람이 처음 서비스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 Q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Q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리포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last in, first out에서 이 앞에 있는 LIFO를 갖다가 꺼낸 겁니다. 리포 방식으로 그냥 last in, first out. 우리말로 보통 할 때는 후입 선출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네요. 후입 선출. 뭐냐면은 늦게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줄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좀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죠? 우리 줄 쓸 때는 빨리 들어온 사람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왜 그냥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스택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어디서 여러분 2학년 2학기 뭐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또 열심히 또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la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운영되는 ordered list다. 혹은 요즘에는 조금 이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바람에 이 스택을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리포 방식으로 운영되는 리포 방식으로 운영되는 컬렉션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컬렉션 객체. 컬렉션 객체라고 하는 건 이제 일종의 통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여러 개를 담는 그릇이다 하는 겁니다. 그 그릇 안에 배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그릇 안에 이제 여러 개를 순서대로 담기 때문에 오더드 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컬렉션 객체다라고 또 쓰기도 합니다. 자, 내가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하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나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상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에 이게 땅입니다. 이게 땅이에요. 땅입니다. 이거. 땅입니다. 이게. 잘못했네. 땅이다. 땅바닥입니다. 이거 땅바닥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느냐? 여기 오른쪽에 쇳덩어리가 5개가 있다는 거죠. 이 쇳덩어리가 5개가 있는데 이 쇳덩어리가 5개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이 한 개가 각각 10톤씩이나 되는 쇳덩어리입니다. 10톤. 10g이 아닙니다. 10톤이라고 하는 그런 쇳덩어리들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쇳덩어리들을 갖다가 이제 공장 부지에다가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자, 쌓아놓겠습니다. 자, 어떻게 쌓아놓느냐? 자, 쇳덩어리 하나 쌓습니다. 쇳덩어리입니다. 이제 기중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기중기를 다 이용을 해가지고 가솔에다가 첼커덕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3번 덩어리, 3번이라고 번호가 매겨진 이 쇳덩어리를 기중기를 이용해서 쌓는 겁니다. 기중기를 해서 해가지고 여기다 또 쌓았다는 거죠. 자, 또 쌓습니다. 자, 기중기, 엄청나게 큰 기중기를 이용해서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덩어리가 얼마라 그랬죠? 10톤짜리예요. 10톤짜리.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또 쌓았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쌓았습니다. 자, 쌓았습니다. 이게 쌓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저건 안 쌓고 4번 덩어리 그냥 안 쌓고 내둘랍니다. 그냥. 자,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렇게 쌓았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뭐처럼 보입니까? 이런 걸 갖다가 오더드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더드 리스트. 1번 쇳덩어리, 3번 쇳덩어리, 2번 쇳덩어리, 5번 쇳덩어리가 일렬로 쭉 서 있다는 거죠. 오더드 리스트. 혹은 이 쌓아놓은 이 덩어리, 전체 덩어리를 컬렉션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요지가 뭐냐? 이렇게 쌓아놨을 때 뭐가 맨 처음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죠. 1번이 맨 처음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가든 그 다음에 3번 들어갔죠. 그 다음에 2번 들어갔죠. 5번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쇳덩어리 이제 빼야 돼요. 쇳덩어리 사용하기 위해서 빼겠다 하는 거죠. 쇳덩어리를 사용해서 빠는데 이게 각각 쇳덩어리가 무게가 얼마라고 그랬죠? 그렇죠. 10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10톤이나 되다 보니까 아무리 기중기를 이용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것만 솔라당 못 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림이니까 이렇게 그림이니까 솔라당 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이게 10톤짜리 쇳덩어리면서 기중기가 이게 뭐 들어갈 구멍 연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빼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번을 이렇게 못 뺀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일 납니다. 1번은 우당탕탕 무너진다는 거죠. 못 뺀다는 거예요. 자, 집어넣을 때 1, 3, 2, 5 순서대로 들어갔는데 뺄 때는 어떻게 빼야 되느냐? 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부터 빼야 된다는 거죠. 얘가 언제 들어간 거죠?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거죠.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것부터 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뺄 수 있는 게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덩어리들, 사람들이 줄 서 있다든지 뭐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이런 식으로 줄 섰다가 뒤로 빠지는데 나중에 들어간 게 어쩔 수 없이 먼저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작동되는 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택이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스택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스택과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또 기본 지식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빼는 행위가 좀 특이해요. 이렇게 탁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탁 얹어놓는다는 거죠. 탁 얹어놓고 또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얹어봅시다. 이렇게 탁 얹어놓는다. 딱 얹어놓는데 이렇게 얹어놓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스택인 경우에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택과 관련해서 꼭 이해를 해야 되는 행위가 뭐냐? 스택에다가 뭘 집을 얹어 놓을 때 푸시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푸시. 얹어 놓는다 하는 얘기죠. 얹어 놓는다 하는 단어를 스택과 관련해서는 푸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함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얹어 놓는 거 말고 또 뺄 때 이렇게 꺼내는 거야. 빼는데 이 뺄 때 상황을 딱 보세요. 뭐 비슷합니까? 턱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것이 위로 톡 튀기면서 빠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뺄 때 하는 행위를 갖다가 팝이다라고 얘기한다 하는 점. 이것이 스택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을 스택과 관련되는 훨씬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스택과 관련해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메모리는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은 거의 칠판 같은 존재예요. 칠판이 맨 처음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텅 비어 있죠, 그죠? 칠판에 더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업을 하려면 막 거기다 무슨 글자를 적죠. 이렇게 글자를 적는데 어떤 메모리에다가 막 뭐 낙서하는 행위가 어떤 메모리의 특정한 위치에다가 무슨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칠판을 사용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칠판 한 칸에다가 막 막무가내로 사용을 하는데 컴퓨터 메모리에서는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논리적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한쪽 영역을 갖다 뭐라면 스택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스택 영역이냐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쭉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1시간, 2시간 분량의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제 이걸 왜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힙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힙 영역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힙 영역과 관련되는 내용은 이제 한 3, 4주 지나야지 내가 아마 거의 말미에 수업 3, 4주 더 지나야 될 것 같네요. 말미에 내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내가 프로그램 이 수업을 하는 초창기에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해하는데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해하는데 명령어를 이해해야 되고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고 프로그램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는 내용 중에 타입에 대한 이해, 메모리 얼로케이션에 대한 이해, 스코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커니즘 중에 스테이틱, 오토매틱,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주로 이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주로 할 겁니다. 자, 기억 장소를 할당하는데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라는 메커니즘으로 기억 장소를 할당할 때 이 컴퓨터 메모리상에서는 이 스택 영역에서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나중에 차후에 설명했지만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할 때는 여기 밑에 있는 힙 영역을 이용을 합니다. 이거는 한참 뒤에 할 거기 때문에 좀 당분간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까? 몰라도 되고 하여튼 메모리가 논리적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하나는 스택 영역, 두 번째는 힙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런 점을 갖다가 일단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프로그래밍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어디서부터 실행한다 그랬습니까? 이제 메인 프로그램부터 실행을 한다 그랬죠. 그죠? 메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줄부터 실행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이렇게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기억 장소들이 필요합니다. 기억 장소 우리 뭐라 했어요? 변수들이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 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면 이게 n이랑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getSum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려면 이게 n이랑 i랑 total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해요. 이런 변수가 필요한데 이런 변수가 필요할 때 이 변수들을 언제 만들었다가 언제 없애버릴 건가? 우리가 칠판에다 막 뭔가 정보를 막 수업을 하면서 기록을 할 때, 우리 수업하는 내용에 비해서 칠판의 크기가 좀 작죠? 무슨 말이냐면은 칠판을 막 쓰다가 꽉 차면 어떡합니까? 지워버리죠, 그죠?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 메모리가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컴퓨터 메모리의 어떤 그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모든 변수를 위한 기억 장소를 미리 100% 다 이렇게 확보해 놓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좀 갖다 쓰고 마치 내가 변수를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릇으로 비유를 했는데 뭡니까 무슨 요리를 만들다가 그릇이 더 필요하면은 찬장에서 그릇 내다 쓰다가 또 이제 필요 없으면 그거 또 설거지해서 찬장에다 얹어 놓고 또 필요하면 갖다 쓰고 이렇게 자꾸 재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컴퓨터 메모리의 용량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기억 장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 컴퓨터를 고안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함수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억 장소를 어떻게 배정받아서 사용하는가 이런 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이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뭘 설명할 거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 맨 처음에 여기부터 시작하겠죠. 여기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줄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내가 메모리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한번 시도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입니다. 자,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 컨트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30번 라인 전이에요. 그랬을 때 메모리의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모리에 이 내가 짠 이 테스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억 장소는 아직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에 아직 할당된 게 없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메인 프로그램이 탁 시작이 되면은 메인 프로그램에 입장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기억 장소가 하나 떨렁 생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기억 장소가 있는데 이 네모나게 생긴 기억 장소가 없었던 게 새로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넓은 기억 장소 중에서 이 부분은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메인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랄까 지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다 배정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운영 체제가 메인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억 장소를 배정을 한다. 자,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에 기억 장소 할당이 됐는데 뭐 그런데 메인 프로그램에서 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메인 프로그램 변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여기다가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변수 할당은 하지는 않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print sum 1100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 호출이 있습니다. print sum 100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이 있으면은 자, 내가 그걸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어요. print sum 이렇게 함수 호출했다라고 내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은 컨트롤이 여기 있던 컨트롤이 요 위치로 다 옮겨갑니다. 위치로 옮겨갑니다. 요 위치에 옮겨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print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위한 뭔가 작업 공간이 또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print sum을 위한 작업 공간이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내가 수업하는 짬짬에 이제 여기 일시 중단을 누르고 내가 그림판 내용을 좀 바꿉니다. 그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print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탁 입장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메모리상에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은 이런 형태의 범위가 작업 영역이 새로 생긴다는 거죠. 이 작업 영역은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print sum 함수 정의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 영역이 생기는데 이런 작업 영역 있죠. 이런 작업 영역에 뭐가 생기느냐? print sum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이 할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수들.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뭐냐면은 요거 formal parameter n. 그 다음에 여기 integer sum. 요런 거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local variable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지역 변수다 라고 얘기해요. 지역 변수의 뜻은 뭐냐면은 요런 괄호 안에 여기 괄호 있죠, 그죠? 여기 여는 괄호가 있고 여기 여는 괄호가 있고 여기 닫는 괄호가 있는데 이 괄호 안에서 정의되는 변수는 다 지역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local variable.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소개를 하겠지만은 여기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변수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괄호 밖이에요. 아무런 괄호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전역 변수다 혹은 글로벌 베리어블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것과 대비되는 용어로 이렇게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함수 호출이 일어나서 컨트롤이 그 함수를 입장을 할 때마다 무조건 기억 장소 작업 영역이 할당이 되고 거기에 특히 formal 파라메터랑 지역 변수를 위한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있습니까? formal parameter n 하나고 local variable sum 해가지고 두 개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print sum이 호출될 때 이런 작업 영역이 할당되면서 여기에 n이랑 sum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그런 얘기가 어떠냐면은 그런 다음에 내가 이게 펑션 콜이 있는 곳에서의 이 뭡니까? 펑션 콜이 있는 곳에서 요거 뭐야? 여기 숫자.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액츄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 액츄얼 파라미터가 이 formal 파라미터 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내가 여기 액츄얼 파라미터죠. 요게 요 자리로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되는데 여기 있는 액츄얼 파라미터 내용이 formal 파라미터 쪽으로 복사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상황을 파라미터 패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미터 패싱. 인자 전달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자 전달이라고 얘기하라고 C 랭귀지에서의 기본적인 인자 전달은 내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거 100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 옮겨줬죠. 그죠? 이렇게 복사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액츄얼 파라미터를 formal 파라미터로 복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액츄얼 파라미터를 formal 파라미터로 복사를 하면서 파라미터 패싱을 하는 행위를 뭐라면은 call by value다 라고 얘기합니다.
call by value 뭐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말로 값에 의한 전달이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걸 또 배울 겁니다. 이거랑 많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값에 의한 전달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들 인자 전달, 값에 의한 전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항상 영어로 parameter passing, call by value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자 전달이 일어나게 되면은 파라메터 패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권리가 생긴다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 실행할 권리가 생깁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실행할 권리가 생기는데 자 봅시다. 이거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2주를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뭘 해야 됩니까? 2주를 실행하려다 보니까 여기 있는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더라 하는 거예요. getSum n. 지금 n에는 무슨 값이 있죠? n에 무슨 값이 있는가 다시 봅시다. 살다. n에 100 있죠. 그죠? n에 100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뭘 하게 되냐면은 getSum 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이 printSum 함수 내에서 getSum n 값이 얼마죠? 100이죠. 이런 게 호출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getSum 100. 내가 너무 그림을 좀 빽빽하게 그렸네요. getSum 100. 자, 어쨌거나 아까 printSum 100 한 바람에 이런 작업 영역이 생기고 변수들이 할당됐듯이 이번에는 getSum 100 하면서 getSum 100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서 아까랑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컨트롤이 일단 옮겨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건 내가 여기다가는 n이라고 적었지만 이제 실제 실행하는 관점에서는 n 값에 100이기 때문에 100이라고 적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n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액츄얼 파라미터는 숫자 값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getSum 100을 한 다음에 호출했으니까 이 자리로 또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 정의로 또 달려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뭐가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작업 영역이 할당이 되고 파라메터 패싱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자, 그 상황을 자, 그래서 getSum 100을 호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로 입장을 하게 되니까 또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 영역 이런 큰 덩어리가 하나 생기게 되고 이 큰 덩어리 안에 이 큰 덩어리는 getSum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변수들의 정의를 모아놓는 그런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 안에 뭐가 생기게 되느냐? 포멀 파라메터랑 인티저 n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 여기 로컬 베리어블이 이 경우에 두 개가 있네요. 그죠? 두 개가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됩니다. 할당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덩어리 안에 n 토탈 i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억장소 할당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파라메터 패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호출한 쪽에 호출문에 있는 액츄얼 파라메터가 함수 정의에 있는 이 포멀 파라메터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딱 해가지고서 얘가 다 복사가 돼서 이 자리로 솔라당 들어온다는 거죠. 솔라당 들어오는 와중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getSum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getSum 함수를 실행하는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n이랑 여기에 있는 n이랑 여기에 있는 n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고 자 컨트롤 입장에서는 CPU가 이제 명령을 실행하는 컨트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getSum 함수를 수행하는 중에 getSum 함수를 수행하는 중에 마치 이런 거의 존재는 모르고 작업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컨트롤이 getSum 함수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n이랑 i랑 토탈이라는 변수만 이용해서 작업을 하지 여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는 전혀 CPU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인식을 못합니다. 꼭 기억을 인식을 못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자, 인식을 못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니까 if n이 0보다 작으면 했는데 지금 여기 n에 뭐가 있습니까? n에 100이 있으니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죠. 밑으로 내려오고, 자, 그 다음 토탈에다 0을 넣으라 그랬어요. 토탈에다 0을 넣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겠죠. 그죠? 0이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i는 뭐부터 시작하라 그랬습니까? i는 1부터 시작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참, 자, 이거 0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i가 1, 2, 3, 4에서 이제 이 i 값이 계속 변하는 과정에서 토탈 값도 계속 변할 겁니다. 그죠? 쫙 계산을 하다 보면은 i가 결국 뭐가 됩니까? i 값이 함수의 내용 계산 결과 끝나게 되면은 i 값이 뭐가 됩니까? 100보다 같은 동안 돌아라 그랬는데 i 플러스를 하게 되니까 만약에 i 값은 이 for문이 끝날 때쯤 되면은 101이 될 겁니다. 그죠? 101이 될 테고, 토탈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막 누적을 하게 되면은 5050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죠? 계산 결과로. 계산 결과가 505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CPU 입장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은 CPU 입장에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함수 getSum 함수를 사용할 때는 얘네들만 가지고 이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쫙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return total문을 만나게 됩니다. 자, return total문을 만나게 되면은 뭐냐면은 토탈에 있는 값을 돌려줘라 하는 거예요. 토탈에 뭐가 있습니까? 토탈에 5050이 있죠. 그죠? 5050이라고 하는 값을 돌려줘라 하는 겁니다. 자, 5050 이거를 돌려줘라. 돌려줍니다. 돌려줘라 하면서 어떤 일이 나냐면은 이 덩어리, 아까 이 덩어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getSum 함수를 하기 위한 작업 덩어리라 그랬죠. 그죠? 이 덩어리가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사라지고 리턴 토탈을 하면서 그 50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리턴 되면서 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얘 자리가 뭐 하는 자리죠? getSum 100한 자리죠. 그죠? 아까 어디였었습니까? 요거 한 거죠. 그죠? getSum 100한 작업의 결과로 이게 5050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5050이 돌아가고 나면은 여기 이제 getSum 결과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5050이 있는 셈이잖아요. 이거죠. 이 5050이 썸에 저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썸에 저장이 됩니다. getSum한 결과를 결국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썸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리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리턴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어떡합니까? 리턴을 안 하기 때문에 이 printSum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이 작업하기 위한 영역이 또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작업하기 위한 영역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여기 printSum 100한 위치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차례가 되겠습니까? printSum 10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printSum 10이라고 하는 호출합니다. 자, printSum 100은 끝났습니다. 이미 이제 100은 끝났고 delete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printSum 10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하러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서 printSum 함수로 호출하러 가는 순간 printSum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영역이 할당이 되고 거기에 있던 formal parameter n이랑 sum 인티저 로컬 베리어블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파라메타 패싱이 일어나기로 했죠. 그죠? 이의 값이 C에서 이 자리로 갑니다. 이 자리로 가고 그런 다음에 함수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getSum n 호출하게 되죠. 그죠? getSum n 호출하게 되니까 어떤 함수가 호출되기로 했어요. getSum n 하게 되면 여기에 getSum n 값이 10이니까 10 이렇게 해서 이제 호출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getSum 10을 호출하게 되면서 또 getSum 함수를 위한 작업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n의 1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포멀 파라미터로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10이 컨트롤 C 10이 이렇게 복사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명색이 대학생인데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뭐 이걸 또 여기 뭡니까? 네, 여기 메인 프로그램에서 110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사이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지 내가 다 일일이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대충 이 정도로 기억 장소가 할당된다는 사실을 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좀 설명하겠어요. 요 덩어리 무슨 덩어리냐? 무슨 덩어리? 이 덩어리 말입니다. 이 덩어리 왜 생긴 겁니까?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 함수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함수에서 필요한 기억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덩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덩어리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지칭하는 용어 내가 여태까지는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이니까 작업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덩어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스택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택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액티베이션 레코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택 프레임 혹은 액티베이션 레코드. 여러분 내가 이 수업 초반에 뭐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스택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자, 여러분 뭐가 스택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스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이 스택 프레임 덩어리가 얘가 맨 처음에 생겼죠? 얘가 맨 처음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얘가 맨 처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가 생겼습니다. 그죠? 없어질 때 뭐부터 없어졌습니까? 없어질 때 보면은 얘부터 없어졌죠. 그죠? 없어질 때 얘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물구나무 서서 보세요. 물구나무로 서서 보면은 여기가 땅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까 얘기한 쇳덩어리다라고 생각하면 10톤짜리 쇳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얘 생기고 얘 생기고 얘 생기고 없어질 때 얘부터 없어지고 얘 없어 나중에 생긴 게 먼저 없어지기 때문에 스택처럼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스택 프레임, 이 액티베이션 레코드 덩어리가 이렇게 스택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함수 호출이 있을 때마다 함수 호출에 어떤 함수 호출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 스택 프레임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스택 프레임이 계속 밑으로 더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기억 장소의 운영 방식은 이렇게 스택 스타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영역을 갖다가 스택 에어리어다, 스택 영역이다라고 보통 IT에서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스택 에어리어다. 이 밑에 10 영역은 그 작동 방식이 틀려요. 지금 얘기하는 작동 방식이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뭐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일단 스택 영역에 대한 작동 방식을 꼭 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해 안 하면은 앞으로 수업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앞으로의 수업 내용을 뭐 따라간다는 것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니까 꼭 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스택 프레임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이용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스택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스택 영역에서 스택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억 장소 할당 방식 그거 갖다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다 라고 얘기한다 하는 걸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자, automatic allocation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두 가지다 하는 거죠. 두 가지 뭐 했었습니까? formal parameter랑 아까 integer n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썼습니까? local variable이랑 formal parameter는 automatic allocation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라고, 어디서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스택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utomatic allocation에 의해서 이 변수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memory allo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memory allocation은 기억 장소가 언제 생겼다가 언제 생기는가, 언제 없어지는가, 언제 생겼다가 언제 없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변수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은 언제 생겼습니까?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은 언제 생겼어요? 아까 스택 프레임이 생긴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예, 그렇죠. 함수 입장할 때 생겼죠, 그죠? 기억 장소가 함수 입장할 때 생깁니다. 함수 입장하기 전에는 그 포멀 파라미터랑 로컬 베리얼이 안 생긴다는 거죠. 함수 입장이 생겼다. 언제 없어지느냐? 언제 없어지니까 리턴을 할 때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리턴할 때. 이 상황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사실은 훨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수 입장을 할 때가 아니라 블락에 입장할 때가 원래 이제 더 맞는 말입니다. 블락에 입장할 때가 더 맞는 말인데, 일단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함수 입장으로 내가 간단하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좀 오늘 힘들었지만은 사실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었습니다. 그림 그리느라고. 오늘 한 수업 내용 좀 숙지를 하고 꼭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할 텐데, 지금 1서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관점에서 이 리커시브 펑션을 내가 설명하는 관점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중에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